버핏 회장님께서 작년부터 캐시를 본인 포트폴리오의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으로 많이 올리셨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퍼트에서 현금이 30%대를 차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버핏 회장님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늘 했어요. 세상이 데이터로 바뀌는 부분들을 8, 90세의 연세에 빨리 짜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역시 버핏 회장님이다 라고 한 번 더 느낀 것은, 안녕하십니까, 오종택의 투자비법입니다. 오늘은 세계에 가장 유명하신, 그리고 작년까지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마구 듣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역시 워렌 버핏이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계신 워렌 버핏 회장님의 행보와 그 반응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생 PD님께서 묻고 싶으신가 본데, 어떻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충성! 요즘 너무 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난번에 보니까 질문을 좀 이상하게 몇 개를 하던데, 오늘도 그러기만 하면 오늘은 진짜로 푸시업 합니다. 자, 해봅시다. 네. 지난 2월 27일이었죠. 네. 그날 이제 오종택 포트폴리오 실전 투자 스터디에서 투자 진화를 만나다를 말씀하시면서 나쁜 투자를 잘 걸리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투자는 무엇이고 나쁜 투자는 무엇인가요? 좋은 투자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과 하려고 하는 의도와 자신의 투자 의도와 자신의 투자 대상의 매치가 적절한 것. 이것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난 모르겠고 관심 없고 그래서 이거 사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 가끔 있는 건 사람들이 떠들어요. SNS에도 떠들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건 솔직히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만 떠드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떠들고 뭐 계좌 뭐 보여준다고 해쌓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다 운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닌 게 발생한 것은 뭐냐면, 나한테 발생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한테 왔지만 이게 발생할 확률이 5% 되는 일이라고 하면 95%는 나한테 그 상황이 안 좋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솔직히 많이 겪고 계실 것이고, 그 5% 겪고 해서 운이 좋은 분들도 앞으로 95%를 겪을 확률이 95%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자기의 투자 수단이 매치가 돼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컨트롤하면 지속 가능성이 생겨요. 투자라는 영역에서 물질적인 필요성을 채우는 활동에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나쁜 투자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잘 걸러낼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게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전우님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는 양과 자신이 기대하는 양의 괴리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걸 줄여야 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괴리가 줄겠죠. 근데 기대를 그냥 놔두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 이것도 줄이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복잡게는 뭐다? 변수가 두 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가 두 개면 변수 두 개를 다 써라. 기대를 낮추면서 공부를 한다. 그럼 이게 기댈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큰일 났네. 50번, 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이걸 낮추는 거 방법, 이걸 올리는 거 방법,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간극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진화 투자를 말하다라는 그 인도 분이 쓰신 책에서는 그분이 이제 버트머 플레이어여서, 버트머 플레이어라는 딱 말이 듣는 순간 버트머 플레이어들은 이게 숫자로 다 계산이 돼야 돼요. 이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맞춘, 이게 차이가 나네. 이거 10% 차이 나네, 5% 차이 나네. 이렇게 계산이 다 가능한 구조로 사고하시는 분이고, 오투는 그런 부분들도 하지만 계산이 안 되는 부분, 미묘한 부분, 전체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이 매크로와의 복잡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생각 방식이 좀 다른데, 그분은 이제 그 버트머 스타일이시니까 뭘 계산했냐면, 그 투자자분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투자 대상 전체가 있으면 버텀업 스타일이시니까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전체 투자 대상에서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만큼이다. 그 다음에 굿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쁜 투자 대상이 이만큼이다. 근데 어느 모든 투자자가 자기가 했을 때 이 두 개 중에서 좋은 것만 하거나 나쁜 것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이렇게 발생을 한다. 실제 투자는 발생을 하는데, 이 실제 투자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실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 굿에 점점 더 이렇게 만약에 실제 투자의 방식을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투자자의 실력은 개선된 거죠. 왜냐하면 배드를 줄이고 굿을 늘렸으니까. 반대로 갔으면 반대겠죠.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선택, 첫 번째 선택은 내가 굿을 잘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냐. 굿을. 반면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배드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또 방법이고, 오토가 얘기한 대로 둘 다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분은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부분을 이건 뭐 책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계산은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이 굿을 늘리려고 한 것에서는 실제 투자 확률의 개선이 매우 미미하다. 근데 이 배드를 줄이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투자 확률 개선이 매우 크게 발생했다. 여기서는 미미. 이렇게 발생한다. 라는 부분을 계산을 통해서 확률로 이렇게 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73%로 50%대에서 증가하고, 이렇게 굿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은 한 이게 50%대에서 3%만 추가로 늘어나는 이러한 그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시는 내용의 책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걸 찾는 게임이 아니라 나쁜 거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는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죠. 찾다 보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파악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데 내가 딱 원하는 것만 딱딱딱딱 공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게다가 나쁜 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게 있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좋은 걸 더 강한 데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만났다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게 나쁜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할 때도 오투두 비중에서 투자와 매매와 투기라는 세 가지를 다르게 정의하고 그 정의한 것에서 투기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정도는 한다라고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그 투기에서 제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5%를 100%라고 했을 때 거기서 성공할 확률은 한 20%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 그 80%인 5%면 4%겠네요. 거기서 애매한 짓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손절 능력도 키우고 시장에 대한 전체의 색깔을 얻는데 참고하는 아이디어도 얻으면서 거기서 손실은 나고 등등 여러 가지가 거기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 저는 나쁜 투자를 한 건가요? 나쁜 투자를 통해서 전체를 개선시키는데 활용한 것이 되는 거죠. 최근에 뭐 그런 사례가 있으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투기를 하셨는데 이슈가 발생을 해서 나쁜 투자였지만 오히려 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성했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현실화 가능성은 되게 낮은데 아예 가짜는 아니지만 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작년 연말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 대한 상황이 나타날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강의 도중에 이제 이거는 그런 포지션이다. 근데 이건 투기성이 매우 강한 포지션이라고 하면서 로봇이 이제는 그 FSD를 넘어서서 로봇까지 강한 현상이 갈 것이고 그 강한 현상에 대해서 로봇이 잘 되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로봇은 AI도 중요하고 물리적으로 기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의 흐름이 갈 수 있는 상황을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전고체 회사인 퀀텀스케이프를 매수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아직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다음에 이동할 것에 가격에 반영될 거를 노린 거죠. 근데 장이 안 좋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나고 그러한 상황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포지션을 없애버렸죠. 거기서는 손실이 소폭이지만 난 것인데 그것을 시장 환경 변화에 그러한 주식들이 훨씬 더 안 좋게 반영하는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전체 포트의 다른 부분으로 비중을 줄이는데 그 아이디어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했었죠. 그런 것처럼 네. 저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라이브 강의에서도 네.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행 네.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들은 무엇이며 그가 최근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늘린 전략은 무엇일까요? 버핏 회장님께서 작년부터 캐시를 본인 포트폴리오의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으로 많이 올리셨고, 이게 뭐 절대 금액으로 얘기하시는지 비율로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포트에서 현금이 30%대를 차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버핏 회장님은 그냥 자신의 스타일대로 늘 했어요. 자신의 스타일대로 늘 했고, 제가 가장 그 버핏 회장님을 정말 역시 버핏 회장님이다라고 한 번 더 느낀 것은 세상이 데이터로 바뀌는 부분들을 8, 90세의 연세에 빨리 짜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의 그러한 아주 추세적인 지난 5년 동안의 강세장을 충분히 잘 플레이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이에 애플을 전체 포트의 50%까지 담으신 적은 자신의 기존 투자 스타일과 세상의 방향성에 대해 변화를 억셉트해서 그 사이에서 교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서 IT를 담은 부분과 필수제라는 부분에 담은 아이디어와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것을 세 가지를 섞어서 빅테크 중에서 애플을 그냥 10%, 5%를 담은 게 아니라 아예 포트의 50%를 담음으로써 그 부분을 비중 조절로 커버하시는 전략을 쓰셨고, 지금은 애플을 그때보다 절반 이상 줄였고 뭐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그 행동을 실제로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지셨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 오래된 분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투자 세계에 보여주신 너무 교과서적인 사례고, 앞으로도 이것은 진짜 투자 교과서에 나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애플도 절반으로 줄이셨고 자기 가지고 있는 비중에 나머지 점점 전체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도 점점 줄이신 것은 시장 전체가 너무 비싸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뭐 제가 모르지만 뭔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셨고 현금을 계속 늘리신 상태가 작년 말이었고,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고 오신 게 지금 올해 나타난 상황이라서, 실제로 지금 애플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애플 주가 최근에 안 좋잖아요. 주요 종목이 빠지고 이래저래 해서 시장이 매우 안 좋고 버핏 회장님의 포트폴리오가 막 안 좋으니까 더 올라가고 막 이러지는 않을 테지만, 그 지금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14% 정도 지금 올랐을 텐데 그건 그간 이제 평가를 낮게 하다가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더 인정하면 그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럼 갖고 싶어 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사겠죠. 그럼 그 버핏 회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사면 버핏 회장님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주식들이 선호되는 현상이 강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주가를 좀 좋은 쪽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린 이유는? 네, 현금 비중을 늘린 이유는 버핏 회장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토가 주식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주식을 투자할 때 중요한 거 가격이. 그렇지. 이제는 맞추네. 한 3번 하니까 맞추는구나. 가격이 싸냐 안 싸냐라는 부분이 우리 그 오래된 투자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라는 것, 오토가 예전만큼은 활용도가 높아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버핏 지수가 국가 단위나 전보다는 중요해졌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한 비싸냐 안 비싸냐는 것이 핵심 전략이십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비싼 것들을 계속 파셨던 것이고, 비싼 걸 팔았는데 다른 싼 게 살 게 있으면 그 현금으로 매수를 하면 전체 주식 비중은 줄어들지 않겠죠. 근데 비싼 걸 팔았는데 싼 게 눈에 안 들어오면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채권을 사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 비중이 올라가는 상황. 그게 지금 현재 버펫의 포트폴리오인 상황이죠. 저랑은 아마 그 스타일을 비슷한 부분을 굳이 찾다라면 경영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이 경영진이라는 것은 숫자에 정확하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질적 평가잖아요. 양적 평가가 아니라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버펫 회장님과 가장 유사한 점일 것 같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저는 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만 밸류에이션을 중요하게 안 봐야 되는 구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작년 우리 11월 달에 테슬라를 10% 갖고 있던 것은 그걸 밸류에이션을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농심을 잔뜩 사고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버펫 회장님 스타일과 매우 유사한 스타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때에 따라서 이 스타일이 더 필요하면 이 스타일, 저 스타일이 필요하면 저 스타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수단 중에서 어떤 하나를 특정하게 골라서 고도화시키는 게 버펫 회장님의 스타일에 가까운 것이고 오투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는데 구간마다 어떤 스타일이 더 유리하냐라는 것의 비중을 조절한다. 라는 게 제 스타일이라서 전반적으로는 유사성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많이 들고 간 것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 버펫 회장님은 1년 내내 그걸 하신 거고 저는 작년 12월부터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는 그 사람들의 센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반영해서 넣은 거고 버펫 회장님은 저처럼 센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넣으시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때까지 워렌 버핏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3월 17일 지금 현재 촬영 중인데 네. 지금 현재 미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번 이벤트가 지금 현재 미시장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거의 하면서 공식적인 조정 장세까지 S&P가 10% 이상 조정이 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던 시장이 금요일 날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 넘는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달라진 내용이 별로 나온 건 없어요. 그냥 가격이 너무 빠졌으니까 너무 빠진 상태에서 200일선까지 깬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타난 상황이라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는 거래가 안 늘어요. 되려 목요일 날 폭락하고 금요일 날 폭등하는 과정에서 목요일보다 금요일 거래량이 많이 적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뭔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요일 날 나스닥 100을 3%를 편입을 시켰지만 그건 없으니까 다 비워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산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라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가격의 흐름 대비에 가격의 강세, 거래가 붙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지금 논리라는 부분에 새로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PD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그러한 부분에 논리를 추가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제 귀에는 들렸어요. 그게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안 좋으면 살려줄 거야 라는 게 트럼프 풋이라는 용어인데 그게 지금 계속 작동하지 않고 특히나 코인 시장 지금 개작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가장 트럼프 관련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풋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트럼프는 견뎌야 된다, 100년 단위로 생각한다,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이 언덕은 기댈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다른 언덕은 있나라는 걸 찾겠죠.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항상 중요한 페드 풋이라는 그 용어죠. 페드에서 어려우니까 유동성을 더 늘려주던가 금리를 낮춰주던가 하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도와줄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그러한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혹은 나타나지 않았거나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로나 어떤 새로운 기대해 볼 수 있는 팩터들이나 이게 나오는지 매우 강하게 관찰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FOMC 회의가 중요성이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번 FOMC의 중요도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그 내용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야 되고, 그 부분이 조금만 좋은 게 있어도 사람들은 좋게 반응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것을 가격에 반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던 사람들한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플러스 값으로 단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벤트와 관련해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 또 올리느냐에 따라서 반등, 매도가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네. 안전자산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인 주식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그런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또는 관세 발표를 통해서 현재로서 지금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금리가 주는 신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3 근처에 있는 금리는 도깨비처럼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빠져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과 시장 전체의 센티멘트와 자금의 흐름들 같은 게 너무 겹쳐가지고 막 아기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을 적게 반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페드에서 지난번에 그 파월이 보여줬던, 제가 읽었던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트럼프 풋이 없는 상태라고 사람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페드 풋도 없네 라고 하면 언덕에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에 매우 안 좋을 수 있는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이미 안 좋은 부분을 반영한 상태에서 가격에 기술적 반등까지 어쨌든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냥 평소라면 별거 아닌 멘트를 가지고도 그 멘트 때문에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조정폭을, 반등폭을 일정 부분 더 유지하려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의 확률도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럼 정말로 구조적인 개선 논리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은 이번 한 주 동안 나오는 그러한 이벤트들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로직들이 큽니다. 그 로직들의 큰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로직에 대한 부분 여전히 지금 치우기 어렵고요. 두 번째,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연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현상들을 갑자기 되돌릴 만한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당분간. 그래서 실적 관련된 부분과 밸류에이션 이슈가 크게 변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자산 배분 상황에서 지금 유럽과 다른 지역으로 자금이 하고 있거나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로직도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로직이 공존하는 상태라면 사람들은 뭔가 반등을 하더라도 정고점을 넘을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지난번 빠질 때 리스크 관리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올라갈 때는 좀 줄여놓자. 바뀐 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안 줄여놓으면 내가 더 힘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줄이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은 그 반등폭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정고점을 넘는 로직이 새롭게 나오는 상황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시장이 중요한데, 그게 후자의 확률, 논리가 없는 확률이 한 7, 80%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반등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워렌 버핏 이야기를 다시 한번 네.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 그런 되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국채를 가져가거나 현금 비중을 더 늘려서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포트폴리오에서는 그 현금에서 해지로 인버스까지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금이 있고 인버스가 있다는 건 인버스만큼 이만큼 더 리스크 관리 포지션이 얘가 2배짜리인 거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이만큼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퍼센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 것들의 필요성이 없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게 전날 그 저점 상태에서 나스닥 100을 편입하는 행동과
한국 시장에 대한 인버스를 갖고 가는 행동을 둘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풀렸다라고 하면 인버스를 없애겠죠. 인버스 줄이긴 했어요. 줄이긴 했지만 갖고 있고 이 부분을 늘렸어요. 그것은 아직은 반등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스닥을 늘리고 인버스는 줄였지만 유지하고 이런 오토가 늘 뭐라고 했죠? 변수가 두 개라고 하면 같이 이용한다라는 부분을 이거는 제 전략에 따라서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네. 현금만 들고 있으면 네. 수익도 손해도 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만 손해 보지 네.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포트폴리오 기준 3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3천만 원의 현금이 있다면 네. 어떻게 전략을 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천만 원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환경과 일단 그렇지 않은 환경인지를 환경을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특히나 우리 이번 주에는 지금 탄핵 관련된 심판도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도 그 판단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 이슈가 많잖아요. 이슈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많은 상황에 이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판단들이 매우 어려운 구간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중국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상승을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수익률을 기존에 올라갔던 것처럼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올라가도 각도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제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기대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되면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높이는 같겠죠. 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한 가능성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새로운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과 지금 한국을 저는 좀 더 좋게 보는 상황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한국과 중국 주식을 접근할 때 한 처음부터 막 50%, 70% 사놓는 게 아니라 한 10%, 20%만 사놓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을 그리고 그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날 전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주가라는 건 항상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그거를 올라가는 날 사는 게 아니라 빠지는 날 그렇게 사는 식으로 차근차근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서두를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던 로직이 있으시지 않은 분이 새롭게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좀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투자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자 방식은 지금은 서두르지 않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뭔가 기대 수익률을 너무 많이 높여가는 것은 되려 그 기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과 기대 이 부분을 좀 더 보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적은 기대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아는 만큼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아는 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돈 법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보다 기대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대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이거다. 특히 미국 시장은 이쪽이고 한국과 중국 시장은 이 정도 된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게 지금의 방식의 조언입니다. 항상 시장은 예전보다도 또 더 빠르게 무언가 되게 좋았다, 무언가 되게 나빴다 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변동하는 쏠림과 속도가 강해진 세상으로 구조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회장님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저 할아버지 뭐야? 라고 하다가 올해는 또 투자에 역시 영웅이셔 라고 또 그러고 있고 6개월 뒤에는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등한다라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 그 위에 지금 현재의 적당한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매치시켜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대응 능력이 점점 더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후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좀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좋은 삶은 무엇이고 나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투자에서 삶으로 넘어왔네요. 물론 이제 저는 투자 삶의 주제로 우리 오투 병법을 가고 있으니까 되게 필요한 질문이고 나쁜 삶과 좋은 삶은 저는 그게 사람들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여기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안 돼. 여기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돼. 라는 어떠한 특정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좋은 거야. 돈이 많은 거가 좋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강의에서 감사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돈 벌면 돈은 좋은 점만 있어요?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돈이 벌어서 나쁜 점은 뭐예요?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죠. 맞죠? 게을러지고 또 있나요? 도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만족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돈이 있는 걸로 했으니까 없는 걸로 할까요? 좀 아직 경제적인 자유에 너무 멀다라는 감도 안 온다. 이런 정도의 지금 상태다. 사실 우리 20, 30대 전우님들 중에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을 것이고 자 그런 경우에는 단점을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면 장점은 뭡니까? 반대로 성실, 계획적으로 된다? 좀 너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런 상태에서 큰 사고를 칠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이쪽에서 도박한다고 했잖아요. 도박해서 인생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와르르 무너질 만한 것에 노출될 확률은 적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장점이라고 인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좋은 삶과 나쁜 삶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좋으면서 나쁜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복잡계적인 사고예요. 왜 동전을 양면을 봐야지 왜 한 면만 보냐는 거죠. 이 한 면 양면을 보고 이 양면의 동전에서 이 동전을 더 키우고 싶은 사람은 동전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동전을 세밀하게 반짝반짝하게 나는 다듬겠다. 나는 확장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고 하는데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내가 그냥 살 정도로만 소득을 하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충실하면서 뭔가 난 바구니를 정말 예쁘게 만들고 싶어. 그것도 좋은 삶이에요. 근데 바구니를 잘 만드는데도 돈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저한테 좋은 삶과 나쁜 삶은 갈라져 있지 않고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는 꿈이었고 지금은 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즘은 그냥 그 하루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여건에 살았다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깊게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뭐 돈도 생기고 사회적인 명예도 생길 것이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럴 정도의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내가 지금 30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넓게 이해해보자 라는 걸로 독서도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실제로 많이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못 만났어요. 현실로 이렇게는 뭐 화면에서는 봤지만. 그래서 그 방향을 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얻는데 뭐냐면 내가 목표로 세운 게 생긴 거죠. 그럼 목표를 향해서 내가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두 개의 매치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복감과 만족감. 이것이 하루하루 잘 느껴지면 그게 좋은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